토트넘이 지난 14일 공식 채널을 통해 손흥민의 팀 복귀 소식을 전했습니다. 토트넘 공식 SNS에 훈련장을 달리는 손흥민의 모습이 업로드되었는데 모두가 놀란 것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사진과 함께 소니가 돌아왔다 라는 문구를 게재하며 건강히 월드컵에서 돌아온 그를 반겼습니다. 팬들은 이 사진에 세계 최고의 윙어가 돌아왔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써니. 남은 시즌 많이 득점하세요. 라는 댓글을 달면서 응원했습니다. 손흥민은 월드컵 개막 불과 약 2주 전 안면 골절 부상을 당했지만 월드컵 출전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극적으로 카타르에 합류했습니다. 손흥민의 활약 속에 한국은 12년 만에 원정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16강전 브라질전에서 패배하며 손흥민은 눈물을 흘렸는데 토트넘 구단은 탈락하루 뒤 놀라운 영상을 올렸습니다. 바로 손흥민이 푸스카스상을 탔던 벌리전과의 경기였습니다. 비록 16강에서 떨어졌지만 과거 푸스카스상을 탔던 70m 질주의 클래스라고 인정하는 동시에 이때 기량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완벽한 달리기와 완벽한 마무리, 써니 사랑해. 나는 야수 써니가 그리워. 그가 최선을 다해 돌아왔으면 좋겠어. 친애하는 손흥민, 당신은 놀라운 선수이고 놀라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며 다시금 손흥민에 대해서 열광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이 다시 토트넘으로 돌아와 과거와 같은 활약을 펼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월드컵 때부터 전해져 오던 레알 마드리드의 손흥민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손흥민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타르 월드컵 포르투갈전에서 황희찬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한 장면이 유럽 챔피언의 눈길을 끈 것으로 보인다. 영국 스포츠몰은 8일 손흥민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을 또다시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이 포르투갈과 H조 최종전에서 후반 추가 시간 폭발적인 드리블에 이은 날카로운 패스가 결승골을 만들었다며 이 때문에 그동안 손흥민을 노리던 레알 마드리드가 움직일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당초 부상 때문에 출전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번 대회에서 손흥민의 가치는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프리미어 공격수였던 아그 본나우는 8일 영국 풋볼 인사이더를 통해 손흥민은 눈 주위에 골절이 있었고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 마스크를 착용하고 경기를 뛰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손흥민은 강팀에서 뛰지 않았지만 활약은 좋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손흥민이 브라질 대표팀에서 활약했다면 지금까지 7골은 넣었을 것이라며 손흥민은 항상 좋은 선수로 활약할 것이다. 토트넘에 합류하는 직후부터 골을 터뜨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다드는 레알이 최전방 강화를 위해 손흥민을 잠재적인 옵션으로 지목했다고 보도했고 스페인 매체 도더피차에스는 6일 레알은 내년 여름 아센시오의 공백을 메울 대체자를 찾고 있다. 손흥민이 유력한 선택지로 꼽힌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손흥민은 안아골절을 당해서 이번 월드컵에 참가할 수 있을지 불투명했지만 수술 3주 만에 마스크를 쓰고 월드컵에 나섰고 16강 진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내며 극적인 대반전을 이뤄냈습니다. 과거에도 부상을 당하고 예상보다 빨리 복귀해서 맹활약을 보여줬던 손흥민은 이번 월드컵에서도 이 같은 마법 같은 모습을 또다시 보여줬습니다. 한국축구 국가대표 주치의였던 왕존원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손흥민의 출전을 말렸지만 의지가 너무 강해 말리기가 어려웠다라고 말했습니다. 왕 교수는 보통 수술 후에는 2에서 4주 동안 가장 강한 진통제를 사용한다며 그런데 손흥민은 검사 때문에 진통제 중 가장 약한 타이레놀 계통의 약만 먹고 버텼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손흥민은 아무런 문제 없이 월드컵을 마쳤습니다. 결국 부상은 손흥민의 열정을 꺾지 못했고 손흥민은 더욱더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손흥민은 부상으로 토트넘 전력에서 이탈한 바 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1월 2021-2022 시즌 첼시와의 카라바오컵 준결승 1차전을 소화한 뒤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것인데 현재 언론에서는 최대 5주 휴식을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훈련에 복귀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선수 부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자 벤 디너리는 손흥민은 굉장히 강한 선수다. 감독이 요구하는 걸 잘 수행해내기도 한다. 지난 3시즌 동안 많은 경기를 소화했다. 한 시즌당 평균적으로 60경기를 뛰었고 대표팀 합류를 위해 오간 거리도 22만 킬로 이상이 된다. 그런데도 출전 기록은 정말 놀라운 수준이라며 빠른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한 토트넘 담당인 알렉스 데어 골드 기자는 손흥민이 예상보다 빠르게 복귀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골드 기자는 손흥민은 퀵힐러다, 슈퍼맨 같기도 하다, 복귀 예상 시점보다 빨리 돌아오기도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부상에서 빨리 치유되는 손흥민에게 퀵킬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동안 손흥민은 부상으로 인한 좌절과 시련 속에서 놀라운 회복력과 극복하고자 하는 정신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자서전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에서 그동안 자신이 결정적인 순간에 입었던 좌절스러운 부상의 순간들을 기록하고 이를 어떻게 극복했으며 이후 놀라운 일들을 해냈다는 기록을 적어놓았습니다. 손흥민은 동북고 1학년이었던 2008년 대한축구협회 해외 유학 프로그램 6기로 선발되면서 독일 함부르크 유소년팀에 입단해서 축구 유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언어를 배우고 훈련하면서 2009-10 시즌 하반기 손흥민은 U19 팀에서 리저브 팀으로 승격했고 시즌이 끝나고 한국에 다녀오려고 했는데 1군 코치로부터 1군 프리시즌에 참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에 함부르크는 첼시를 만났고 1대1로 팽팽하던 경기에 손흥민은 후반 37분 교체로 경기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지 5분 만에 존 테리가 걷어내는 볼을 잡아서 빈 구석으로 왼발로 낮게 깔아차서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손흥민이 이 경기에 영웅이 되는 순간이었는데 들뜬 마음은 오래가지 않았고 경기 종료 직전 카르발리와 부딪히며 왼쪽 새끼발가락이 부러지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1군으로 입상하려는 순간 목발 신세를 진 손흥민에게 선배들이 다가와서 힘을 내라고 해주었는데 눈물을 꾹꾹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니스텔로이가 손흥민의 어깨를 잡으면서 괜찮아, 우리는 널 기다릴 거야 라고 말하자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손흥민은 2달 동안 뼈가 붓기만을 기다리며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이겨내고 발의 터치 감각을 되찾기 위해 재활을 거치면서 1군에 정식으로 데뷔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에게 이런 시련은 어김없이 또 찾아왔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롤러코스터란 챕터에서 또다시 찾아온 일에 대해서 상세히 적었습니다. 두 번째 시즌 함부르크 웨닝 감독은 손흥민을 선발로 기용했는데 4라운드 켈른전에서 공중볼 싸움 후 착지를 하면서 손흥민의 발목이 돌아갔는데 끔찍한 통증이 찾아왔고 인대가 파열될 주치의는 전치 6주 진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초 부상을 당했을 때와는 달랐다고 했습니다. 전 시즌 부상의 경험은 손흥민을 강하게 만들었고 아버지의 조언대로 자잘을 발목 잡혀 허우적거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를 악물고 치료와 재활에 100%를 쏟아부었고 결국 전치 6주를 받았지만 2주 만의 훈련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손흥민은 함부르크에서 초반 부상에 대한 악몽을 떨쳐내고 맹활약하면서 결국 자신의 어린 시절 꿈꾸었던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런 놀라운 스토리를 자신의 첫 에세이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에 담아놨습니다. 이 에세이는 2019년에 출간되어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최근 윌라 오디오북에서 출시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직장인들도 출퇴근 시간에 쉽게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최근 손흥민 관련 콘텐츠를 만들면서 지난해 책을 사서 여러 번 읽어보았고 음성으로 다시 들으면서 더욱 생동감 있게 손흥민의 축구 유학 시절을 느낄 수 있었고 부상으로 인한 시련을 극복해내는 과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토트넘에서 뛰면서 느낀 점들과 실제 생활들을 자세히 알 수 있었고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월드컵을 치르면서 한 경험들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카타르 월드컵을 눈앞에 두고 있기에 과거에 손흥민이 치렀던 월드컵 이야기와 당시 국가대표 경기에서 부상당하고 극복한 이야기들은 더욱 관심이 갔습니다. 윌러 오디오북에서는 책을 직접 읽는 것이 아니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데 차 안이나 이동 중에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생생한 경험을 음성으로 더욱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윌라를 통해 손흥민 에세이를 읽은 네티즌들도 읽는 것보다 듣는 게 머리에 더 잘 들어오네요. 책으로 접하지 못했는데 윌라에서 흥미진진하게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라고 호응했습니다. 윌라 오디오북에서는 로맨스, 액션, 판타지, 자기개발서 등등 전문 성우들이 녹음한 각종 오디오북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쿠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가입하고 쿠폰을 등록하면 1개월 무료, 3개월 50% 할인되니 참고하시고 아래 링크에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자동으로 쿠폰이 등록됩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도 첫 시즌 어려움을 겪었지만 두 번째 시즌부터는 두각을 나타내며 팀의 골잡이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손흥민은 에스턴 빌라의 경기에서 경기 중 팔이 부러졌음에도 두 골을 터뜨리며 팀의 승리와 함께 아시아인 최초의 2패 통산 50골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2020년 10월 5일 맨유와의 리그 경기에 선발 출전해 2골과 1도움으로 6대1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당시 이전 경기였던 뉴캐슬전에서 손흥민은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며
최소 3주에서 6주간의 회복 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10월 말에나 경기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손흥민은 회복되어 선발로 출전했고 2골을 넣으면서 해트트릭을 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김승택 성남 FC 주치의는 손흥민이 이렇게 빨리 부상이 회복되는 이유를 말해줬는데 손흥민을 12기통 엔진에 비유해 말했습니다. 그는 4기통은 실린더 한 개만 문제가 생겨도 재구시를 못한다. 반면 12기통은 일부가 어긋나도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느냐. 손흥민 정도의 선수라면 부상을 미연에 방지할 만한 충분한 근력을 품고 있다. 준비된 신체 능력과 경험이 어우러진 결과로 해석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기적의 월드컵 강행군을 마치고 소속팀 토트넘으로 복귀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앞으로 살인적인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드컵 기간 동안 중단됐던 EPL은 26일부터 재개되는데 유럽 주요 빅리그 가운데 가장 빨리 열립니다. 손흥민은 부상을 이겨내고 월드컵 16강이라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토트넘으로 돌아가 놀라운 활약을 기대케 하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